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항공, 히토류, 제약바이오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대형 조선사 3사가 4분기에도 슈퍼사이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조선사는 이달에도 수주 소식을 알리며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카지노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VIP들이 가까운 거리에 장점을 갖춘 한국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아입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13시 투자스쿨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먼저 이 시장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현재 하락 중인데요. 아쉽게도 양시장 모두 현재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2607선 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7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이 2,752억 원 정도 지금 덜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다음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시총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쉽게도 삼성전자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4.7%대 상승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상승세, 강한 상승세는 아니지만 각각 0%와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는데요. 네, 다음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개인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000억 원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대, 그리고 600억 원대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시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테오젠 현재 0%대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HLB도 하락 중인데요. 현재 4%대의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엔캠은 다행히 3%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항공 섹터에서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TA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이 TA와 또 관련해서 대명 소노 관련해서 또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요. 항공 이외에도 오늘은 히토류 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경기와 동시에 또 중국에서 이 히토류를 중심으로 가격에 또 변동이 있으면서 이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외에도 현재 보험 그리고 비만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사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이 좀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쉽지 않은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반면에 우리 증시는 오늘 좀 쉽지 않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약간은 뭐 좀 쉬어가는 어떤 부분이 뭐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의 이제 다우존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큰 흐름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예, 나름대로는 큰 상승이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신고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횡보의 흐름, 그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이제 종가상으로 보면은 신고가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우 이제 승승장구 어떤 형태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중국 상해 종합 지수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한 차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증시 부양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져 나와줬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박스권 조정, 나름대로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겠죠. 왜냐하면은 이 중국 상해 증시가 상승을 좀 하는 부분들이 한 달 상승이 만약에 여기서 선반영이 됐다면은 한 달 정도는 이런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또는 21선, 또 11선에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 증시의 어떤 연동으로 한국 증시도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뭐 티웨이 홀딩스, 에림당 이런 부분인데 일단 뭐 티웨이 홀딩스 관련된 호재 때문에 이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대명 선호 시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곳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히토류 쪽의 가격이 오르면서 이쪽 관련된 2차 전지 쪽도 포함이 돼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미중 패권 다툼도 있고요. 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히토류가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중앙 첨단 소재만 올라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펩트론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 쪽에 대장주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펩트론은 어차피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 현재 기술 수출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발적으로 주목을 좀 해줘야 할 종목은 펩트론과 기술이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벤티지랩이죠. 그 다음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패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라파스, 그 다음에 대화제약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경구형 항암제 이런 이슈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제가 일회성 호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살펴보면은 펩트론은 뭐 그야말로 약간 뭐 대장주의 성격을 확실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연달아 지금 상황이 무너졌어도 그 다음날 슈팅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주입니다. 시총도 1조 4천억 정도 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 지속형 부분의 어떤 주사제 부분들이 새로운 약물 전달체 기술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과 가장 유사한 부분들이 제가 인벤티지랩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인벤티지랩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보시면 한번 크게 슈팅, 조정, 그러죠? 한번 슈팅하고 조정 때문에 한 2주 이상 조정을 보이지만은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슈팅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탄생 파동의 조건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펩트론 부러워하지 마시고 제2의 펩트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당구장 표시 좀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 펩트론 다음에 라파스, 대화 제약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화 제약 같은 경우는 경구형 파클리탁셀 제재 형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워낙 크고 이슈가 크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렸죠. 상한가 이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 보이고 다시 가고 이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뭐 상한가 뒤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은 단기 조정이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겠죠. 라파스 패치형 형태의 어떤 그 현재 비만 치료제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라파스도 오래간만에 이제 순환매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기 한번 쭉 보면은 이제 이 백광산업, 파두 물론 이제 반도체 종목은 오늘 뭐 좋지는 않지만은 파드가 CXL 이런 쪽의 이슈, 시스템 반도체 여기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나름 CXL 관련된 이슈가 약간 불거진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파드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약간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반도체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미리서 약간 움직여주는 CXL 관련된 테마 이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약간 앞으로 차별된 움직임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또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도체의 겨울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겨울이다. 이런 부분이 좀 있죠. TSMC하고도 파운드리에서 뒤져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HBM에서도 SK하이닉스하고 뒤져지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커다란 어떤 강력한 경쟁 상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기술로 어떤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갔던 삼성전자의 치명적인 어떤 실체가 아닌 실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딜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약간 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에서 한빛 레이저, KC텍 뭐 이것도 이 부분들도 한빛 레이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된 이슈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현재 로봇 택시가 이제 10월 20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 것도 있고 트럼프 유세장에서 깜짝 나타나서 거의 트럼프 당선에 올인을 좀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현재 계속 격차를 줄여나가고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비우호적인 언론의 어떤 여론조사를 감안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역전됐을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 이런 부분들도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한빛 레이저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다가 한번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빛 레이저는 레이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이 전기차 화재 관련된 부분들 관리 BMS에 있어서 이력제 관리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한빛 레이저가 좀 작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부품에서 한빛 레이저가 나름대로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뉴페이스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저희 먼저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방산 관련인데요. 오늘은 방산이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연휴 사이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종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 방산과 유가 종목들이 현재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전기차 올라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이 원자재 공급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히토류를 포함한 광물, 비철금속 등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님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네, 오늘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초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현재 이란하고 이스라엘 공방전이 되면서 상당히 타격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가 뭐냐면은 현재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이제 보복하는 어떤 카드 이걸 이제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레바논에 있는 무정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을 굉장히 가속화시켰는데 갑자기 어제 뉴스 헤즈볼라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조건 없는 휴전 동의를 할 수도 있다. 나중에 이제 부인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나와주게 된 동기 이 부분들 잠깐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했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지도자 지도 어떤 층 인사들이 거의 사망을 한 이례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강력한 무기가 벙커버스터로 제거를 좀 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알다시피 지하 깊숙이 파고 내려가는 그런 어떤 성질이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능은 보통 6m에서 50m 그 사이인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를 좀 한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들고 나왔냐 하면은 이것하고 북한의 움직임하고 거의 약간 닮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뉴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도 없고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공격을 받고 이야기했던 건데 또 하나의 주목을 좀 할 부분들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현무5가 등장을 좀 했죠. 근데 현무5는 벙커버스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지하 100m, 그다음에 3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있죠. 핵무기를 사용한 날은 북한의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전략도 마찬가지, 킬체 삼축 전략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현무 미사일을 날린다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제거하고 가장 유사하게 전략이 이제 전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현무 5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반응, 신경질적인 반응이 되고 있죠. 사실상 숨을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개가 좀 되고 있고 현무 5가 앞에 탄두가 8톤인데 요거 8톤인데 요걸 1톤으로 주게 되면 5,000km까지 날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소형 핵탄두를 달게 되면은 ICBM이 좀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 그다음에 남녘 해방이라든가 남조선 통일 이런 것도 꿈에도 안 꾼다. 이렇게 갑자기 유화적인 자세를 펼쳐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어떻게 보면은 빅딜을 좀 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중국하고도 거리 관계를 두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승부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발을 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도든 간에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 지금 전쟁 시대 남북 경합하면은 이상하다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북한의 무기 대결에서 거의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있다. 트럼프하고 약속, 핵무기 실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결국은 재선을 바라보고 여기서 활로를 찾아낼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남북 경합 여전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문화용평, 일신석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약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또 이란을 대처하는 그런 어떤
공약 속에서 한국도 이렇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테슬라 3분기 중국 수출하량 역대급으로 이제 역대 최대다. 전기차 보조금 증가 덕이다. 이렇게 제시를 좀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로봇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까지 가세가 되면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상승했던 견인차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고 또 트럼프 당선에 거의 올인을 좀 했죠. 그래서 트럼프 유세 현장에 직접 나타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를 좀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하고 현재 일론 머스크는 거의 운명 공동체처럼 묶여지는데 만약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간다 또는 당선 이후 어떤 전기차는 다시 한번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종목 보면은 2차 전지 쪽의 어떤 종목 배터리 셀 관련된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관련된 부분에서 배터리 셀 패드, 내화 격병 뭐 이런 관련된 부분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화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닉스를 한번 새롭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신규 상장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 이슈가 돼서 크게 상승을 해주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2단 상승을 좀 해주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닉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에 해당이 됩니다. 어제도 올라주고 있고 오늘도 올라주고 있고 물론 재료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어제 뉴스지만은 CPHI 다시 말해서 이제 세계 제약 바이오 박람회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내일까지 좀 열리죠. 그럼 오늘까지 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상이 되고 있고요.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바이넥스를 이제 주목을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삼성하고 셀트리온 그룹 이쪽 두 개 양대 산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를 고르자면은 바이넥스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은 바이넥스가 업력이 상당히 오래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거래 고객사가 나름대로 파이프라인을 키워서 계속해서 오래된 고객사하고 제휴를 하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가 중장기 성장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케미칼 의약품도 같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포트폴리오 전략도 완벽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 하나의 이제 저항선이 좀 되고 이걸 오랜 동안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돌파를 안착하고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형태에서 아직 슈팅은 안 됐습니다만은 슈팅이 되면서 최종적인 랠리 부분들이 한 번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바이넥스를 한번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서는 반도체 쪽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반도체 교류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교류다. 또 위기론도 슬슬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 인력 구조 조정까지도 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사 개편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심란하고 또 영업이익이 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반성문까지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 부분들이 지금 TSMC 때 뺏겼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호응정 패키징에서 결정적인 패착을 보이면서 오히려 어떤 그 시장 지배력이 더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보다 급증을 좀 했던 부분하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파운드리 시장은 굉장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반도체에 대한 어떤 파운드리 경쟁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예. 시장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미국장에서는 이 기술주, 뭐 애플이나 아마존을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나아졌는데요. 그렇다 예. 보니까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네.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오늘도 관련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네.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시리즈로 좀 하고 있는데 이제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첨단 패키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인 패키징의 방법 요거에 대해서 했죠. 그럼 리드 프레임 방식, 와이어 본딩 방식, 그다음에 플립칩 방식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변화의 흐름들이다 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앞서서 첨단 패키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패키징이 이제 대세를 보이고 있는데 플립칩 방식이 또 한 번 진화를 하는 형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칩이나 이쪽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칩 두께가 두꺼우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플립칩 방식이라도 경박 단소 트렌드로 웨이퍼 단계의 패키징, 웨이퍼 자체로 이제 패키징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레벨 패키지, 약자로 WLP 이 기술이 플립칩에 의해서 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은 현재 칩 아래 기판을 대고 칩을 만드는 어떤 공정이 되는데 이 기판을 없애고 기판을 약간 대용할 수 있는 LDL 공정 이런 부분을 돼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두께를 더 얇게 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플립칩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은 이제 이 플립칩이죠. 이걸 뒤엎는 단계로 보는데 여기서 재배열 RDL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금속선 재배열입니다. 금속 배선이 아래에 좀 있죠.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바로 서브스트레이트하고 현재 기판하고 바로 연결하기는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RDL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인터포저의 개념이 되고 어떤 거는 실리콘으로 만들기도 하고 유기 물질로 만들기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얇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유행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방식, 지난번에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두꺼웠잖아요, 그러죠? 칩 아래 기판을 덧대면서 굉장히 두꺼워지는 칩 부분인데 요거 가지고는 경박 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칩 현재 웨이퍼 단계에서 아래 바로 그 재배열 공사를 하고 바로 현재 플립 칩을 대는 방식으로 굉장히 얇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칩 자체하고 웨이퍼 자체가 칩으로 되죠. 그래서 PCB 기판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얇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플립칩 방식은 컨벤셔널 패키징은 이렇게 두꺼웠었다. 그렇지만은 어드밴스 패키징, 첨단 패키징 방식은 이렇게 웨이퍼 자체가 현재 패키징이 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기술이 이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반개 트렌드는 웨이퍼를 현재 다이싱을 해서 잘라서 하나하나짜리로 만들어서 패키징을 하는 것들이 대세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하나 잘라서 하기 때문에 공정상으로 현재 경쟁력이 약화되죠. 그렇지 않고 뭐냐면은 실리콘 단계에서 물론 자르기는 자르지만은 이걸 한 번에 이게 패키징으로 전환이 돼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바꾸는 것이 공정이 한 번에 해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이 방법을 써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까지 도입을 해서 경쟁력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웨이퍼 레벨 패키지, 현재 서브스트레이트가 필요 없는 그런 방식의 부분들이 이제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WMP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웨이퍼 사이즈, 칩이 아니라 웨이퍼 사이즈하고 같이 플립 칩이 있는 똑같은 사이즈의 어떤 부분들의 칩을 바로 펜인 FIWLP라고 하고 현재 웨이퍼가 여기 있으면은 재배열 공사를 해서 RDL을 해서 좀 더 커지게 만드는 그다음에 플립칩 현재 숄더볼을 만드는 형태 이거는 펜아웃 이 기판보다 더 넓어지는 거죠. 펜아웃, WLP 이 두 가지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대세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펜인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는 여기다시피 밑에가 보라색이 웨이퍼입니다. 그렇죠? 웨이퍼를 뒤집어서 여기다 금속 재배를 하지 않고 똑같은 전공정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속 재배를 해서 금속 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숄더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인데 전공처럼 똑같이 실리콘철 현재 이렇게 금속 재배를 만드는 추가적인 공정을 통해서 경박탄소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현재 펜인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펜이라고 펜아웃 같은 경우는 현재 플립칩이 좀 더 커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방식이 어쨌든 캐리어락에서 임시 거치대 위에 칩을 이렇게 약간 넓게 배치를 하고 몰딩 처리를 한 번에 처리를 하고 이걸 뒤집어서 이제 빼내죠. 뒤집어서 넓은 면적에다가 요거를 플립칩을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썰어내면은 이렇게 나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금속 재배열 RDL 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펜아웃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대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현재 이 지금까지 펜아웃 펜인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이 TSMC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능가하고자 현재 이걸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기술적 또는 공정상의 이익이 있죠. 이걸 더 완벽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판넬 형태로 웨이퍼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FOPLP였던 그런 거죠. 여기에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걸 도전해서 이게 성공하면 시장을 잠식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FOPLP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안 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게 안 돼서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뼈아픈 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장의 카드 FOPLP
아직까지는 기술적 성숙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첨단 패키징 방식은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후공정 패키징의 첨단 패키징 여러 가지 어떤 업체가 있죠. 하나마이크로나 뭐 SFE 반도체, 네페스, 시그네틱스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첨단 패키징 방식까지 다 소화하고 이걸 하청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이런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이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패키징 방식을 뛰어넘는 또 중요한 공정인데요.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전문가님, 네. 자, 이제는 첨단 패키징입니다. 이쪽에서 네. 좀 강력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장주인 하나마이크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인 시그네틱스가 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웨이퍼 단계의 검사, 패키징, 그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포함해서 이렇게 웨이퍼만 주면은 제품까지 완벽하게 검사까지 다 풀 턴키 도급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후공정은 무조건 검사까지 포함해서 하나마이크로 딱 하나만 아시면은 될 정도로 거의 완벽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장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력으로 하청을 맡았고 삼성전자 위축이 되는 것과 함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시그네틱스라는 업체입니다. 시그네틱스라는 업체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도 여러 가지 이제 첨단 패키징을 좀 다 하는 그런 요소인데 첨단 플립칩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그런 기술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라인 증설까지 마치는 부분들. 그렇지만은 시장 지배력이 낮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총이 약 1,000억 대까지 약간 주저앉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거의 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헤매고 다시 한번 시세의 순환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으로 그 실력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요. 다음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베트남에 투자를 단행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 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첨단 패키징 관련해서 배워봤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패스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패스 하니까 오늘의 머니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네 패스입니다. 네 패스. 자, 아재 개그네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그 네페스라고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페스도 계열사와 함께 후공정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후공정 조립 이런 패키징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열사와 함께 이제 턴키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TSMC의 어떤 그 부분들을 현재 뛰어넘게 해서 현재 PLP 기술을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아니라 판넬 레벨 패키징을 도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업체가 유일하게 이거에 대한 양산 기술을 확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네페스 라웨를 설립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디는 흐름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있다 하는 것이 단점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웨퍼 레벨 패키지라는 기술도 같이 이제 겸비를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양 PMIC 전력 반도체나 DDI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쪽에 관련된 부분에 왕성한 수주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를 극복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약간의 기술적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공정 현재 계열사와 함께 검사와 함께 완벽하게 턴키 도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현재 첨단 패키징 방식 웨퍼 레벨 패키징이죠. 웨퍼 단계에서 패키징을 하는 거 여기에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PCB를 덧대서 이렇게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완벽한 기술이 WLP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넘어서 팬아웃, 팬인뿐만 아니라 FOPLP에 대한 기술도 도전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유일한 업체가 네페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TSMC가 하고 있는 팬아웃 웨퍼 레벨 패키지, 웨퍼 자체로 이제 패키징하는 거 그런 것보다 이걸 더 뛰어넘게 해서 아예 판넬 형태로 웨퍼를 만들어서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 혁신을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서 상용화가 굉장히 더디다. 그것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렇지만은 기술적 완성도가 이제 매우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네페스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갤럭시 24에 탑재될 엑시노스 2400에 대한 수주 경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기술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증이 되고도 남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계속해서 행보를 하다가 현재 장이 안 좋아지면서 6월 달부터 급속하게 무너져 내렸죠. 8,000원대까지. 이게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과도하게 다른 업체 종목보다는 과도하게 좀 빠졌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좀 다지는 단계이고요. 8,400원인데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보고요. 또 손절가는 8,000원 정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약 12,000원 정도. 이 넥라인점 있죠. 이 정도 보시고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넥라인점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건데 이게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00원을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 저점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현재 전저점을 깨지면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저점 8,000원을 넘지 않으면은 손절 붕괴되지 않으면은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넥라인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한 번 더 이렇게 장이 좋으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네페스를 우리가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로 네페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 번호로 방산, 전기차,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네페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